그리고 그냥 엄마 두고 그냥 가버릴게. 너무 미안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해. 저 이번 사연은 네. 제가 한 6년 정도 전에 이제 썼던 글이에요. 제가 썼던 일기글. 엄마에게 이제 커밍아웃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목: 피노키오가 그리는 행복의 희망. 매년 12월 31일이면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는 1년 동안 감사드리는 기도 제목과 새해에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쓰는 시간이 있다.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지금 나만 알고 있는 것을 올해도 나만 알고 있게 해주세요 였다. 내 기억이 닿는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 기도 제목을 썼으니 아마 20살이 될 때까지 10년이 넘도록 빌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다. 어릴 적부터 나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았다. 엄마와 한시도 떨어져 있는 것이 싫어서 유치원 때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고 집에 있었던 적도 있다. 잠을 잘 때면 엄마 옆으로 가서 엄마를 안고 자야 마음이 편했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엄마는 일을 시작하셔야 했다. 3남매를 키우는데 아버지 혼자 일하기에는 가정살림이 빠듯했기 때문이다. 저녁이 돼서야 엄마가 집에 오셨는데 학교에 다녀온 후 학원을 다녀오면 금방 저녁이 되었기에 엄마가 일하느라 비어있는 집이 그리 휑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갖고 오지 않았을 때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엄마들을 보면 우리 엄마는 왜 못 오시나 섭섭하기도 했다. 그 미안함 때문인지 엄마는 맞벌이로 일을 하시면서도 주말에는 교회 주일학교에 내가 있는 초등부의 교사로 봉사를 하시며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집이 부도가 났을 때도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며 삶을 버텨나가셨다. 엄마는 항상 나를 기도로 낳은 아이라고 말씀하셨다. 별다른 입덧 없이 나를 낳으셨다는 엄마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었던 나를 특별히 대하셨던 것 같다. 대학에 진학했을 때도 엄마는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구나 하고 기뻐하셨다. 시험을 잘 봤을 때도 가장 먼저 연락하는 것도 엄마였고 시험을 망쳐서 속상할 때 가장 위로받고 싶은 것도 엄마였다. 평생 혼자일 것만 같은 내 삶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엄마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진실을 가장 감춰야 할 사람이기도 했다. 엄마에게 나의 비밀, 아니 나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내가 피노키오였다면 아마 내 코는 지구 한 바퀴를 훌쩍 넘었을 것이다. 나를 알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 모두가 떠날 것 같았고 결국 혼자 살아갈 내 옆에 있어줄 엄마조차도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평생 사랑하는 사람 없이 혼자 살아갈 거라는 생각은 대학에 가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대학에 들어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학 내 성소수자 모임이었다. 카페에 가입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에 놀랐다. 마치 해리포터에서 불사조의 기사단을 알게 된 해리가 된 것 같았다. 그렇게 평생 혼자일 거라는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홀로됨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만큼 엄마가 내 삶에서 사라질 것 같은 또 다른 두려움이 커져갔다.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다. 내가 알던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 순간. 명문대 법대생이고 얼굴도 훈훈한 형이었다. 그 형이 방 안에서 자신의 목을 매 자살한 것이다. 그 형은 평소에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신문에는 엄친아의 자살을 보도했다. 엄친아의 자살로 청년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취업난이 얼마나 큰 사회 문제인지를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 형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학업도 취업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다름 때문이었다.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는 이 세상은 엄친아도 살기 쉽지 않은 세상이었다. 아니, 어쩌면 엄친아이기 때문에 더 버티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엄마에게 명문대 엄친아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을 전했다. 엄마, 땡땡대 법대생이고 얼굴도 훈훈한 그 형이 자살을 했다? 아이고, 왜 그런 선택을 했다니? 안 됐네. 학업 스트레스가 심했나? 부모님도 많이 힘드시겠다.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나는 그 선배의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 사실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 아마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한 것 같아. 뭐? 동성애자라는 말이니? 그건 잘못된 거야. 어떻게 그렇게 악마한테 홀려서 그랬다니? 내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의 애도도 끝이 났다. 엄마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나도 대학에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들이 나를 향한 비난으로 들렸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나를 떠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더 커져갔다. 그 두려움은 분노의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엄마의 말을 들을수록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내 코가 길어지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다. 거짓말이 늘어갈수록 두려움도 커져만 갔기 때문이다. 엄마, 나도 엄마가 욕하는 그런 사람이야. 엄마에게 한 나의 커밍아웃은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행해졌다. 뭐? 무슨 소리니? 나도 그 형처럼 남자를 좋아한다고. 네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나 동성애자야.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숨겨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아니야, 너 요즘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잠깐 착각하는 거야. 그런 애들하고 자꾸 어울리고 그러니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도 여자 좋아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 마찬가지야. 엄마도 어릴 적에 동성 친구 잠깐 좋아했던 적이 있어. 그거 어릴 적에 잠깐 헷갈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너 요즘 교회 잘 안 나가지? 그래서 그런 거야. 교회 다니고 성경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 엄마, 나 이제 성인이야. 그리고 내가 왜 남자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세상 누구보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야. 그리고 일시적인 사랑 아니야. 20년 넘게 참았던 말이 터져버렸고 함께 눈물도 터져버렸다. 20살이 되어서도 가끔씩 나는 엄마와 잤는데 아마 그날이 엄마와 함께 잠든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가장 감춰야 할 진실을 가장 감추고 싶었던 사람이 알아버렸다. 나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엄마와 연락을 잘 주고받지도 않았다. 집에서 살고 있는 누나의 말에 의하면 그때쯤부터 엄마는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새벽 4시 반, 어둠을 뚫고 무언가를 빌며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5년이 지나서 누나는 내가 속한 한국 게이 인권운동단체 친구 사이 가족 모임에 나오게 되었고 누나의 도움으로 엄마도 함께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다른 성소수자의 가족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함께 고민하는 목사님도 만나면서 엄마는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아들은 어릴 적부터 좀 달랐어요. 저는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들을 키우면서 어릴 때 했던 말과 행동들이 퍼즐 조각처럼 이제 맞춰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내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새벽 기도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옛날 기도 제목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나 또한 송구영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 피노키오의 기도 제목에서 다양성이 존중받는 희망의 기도 제목으로 말이다. 하지만 아직 나는 내가 일하는 곳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피노키오로 살아가고 있다.
세상은 아직 내 모습 그대로 감추지 않고 살아가기엔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을 말하는 일은 내 코를 자르는 일만치 두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 엄마가 변했듯이 세상도 느리지만 생각보다는 빨리 변할 것이라 희망한다. 피노키오가 꿈꾸는 세상은, 행복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는 세상이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자서전의 일부 아니냐니. 이거 제가 옛날에 썼던 글이에요. 옛날에 썼던 글인데 제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잘 공유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항상 커밍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갑자기 했다 엄마한테 그냥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요 정리했던 게 제가 어디 숨겨놓은 블로그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생각이 나서 저도 한번 다시 읽어봤고, 그리고 뭔가 이게 제가 엄마한테 사실 커밍아웃 했던 계기가 이제 어떤 모 대학교의 어떤 그 말했던 그 형의 안타까운 죽음에 기인해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또 저한테 제가 그냥 또 말하기도 사실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보랑 여보 어머니 이렇게 끈끈한 그런 되게 끈끈한 그게 있다가 뒤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하니까 되게 마음이 아픈 느낌? 약간? 얼마나 그게 되게 속상했을까 싶어서. 근데 나도 저거 오랜만에 읽으면서 저게 이제 내가 6년 전에 썼던 거잖아. 6년 전에 썼던데 그때도 이제 그날 커밍아웃 한 날 밤이 엄마랑 진짜 잘 잤거든. 엄마랑 마지막으로 잤던 날 밤이 된 거야. 근데 지금도 엄마랑 같이 잔 적이 없어. 거의. 좀 같이 자. 아니 같이 그 뒤로 혼자 자는 게 편해서. 여보가 그 뒤로 나오시고 뭐. 호요님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말을 안 하셔도 예전처럼 킹님이 옆에서 자는 날을 기다리고 계실 줄. 왜 그래? 나 눈물 나게. 내 꼭 그만 만지고. 제가 막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말을 이렇게 조금씩 아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때 너 방송에서 말하지 않았냐고 하길래 하면서 엄마가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틀어놓다가 이제 진짜 이기에 영상 편지 남기시죠. 지금 이 방송 보는 어머니께 좀 말씀 좀 하세요. 엄마한테? 왜 울어 갑자기? 안 우는데? 안 울어. 엄마 보고 있나? 너무 웃기다. 그냥 빨리 해. 이게 속마음을 진짜 이렇게 영상 편지로는 남길 수 있겠는데 엄마 얼굴 보고는 또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쑥스러워서. 그래서 아마 엄마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은 엄마한테 쓰는 영상 편지. 그래. 엄마 내가 이제 10년도 더 됐는데 한 13년 전? 네? 커밍아웃을 했을 때 엄마도 너무 많이 놀랐을 거고, 당연히 엄마 입장에서는 다 할 수 있는 말들인데 내가 엄마한테 막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막 내가 되게 막 나도 막 화가 나고 해서 되게 막 엄마를 몰아세우고 막 소리 지르고 해서 너무 엄마한테 미안해. 그리고 또 1년 정도 지났을 때 신촌에서 같이 병원, 나 때문에 엄마가 같이 세브란스 병원 같이 엄마가 왔었는데 나 이거 근데 말해줘. 나 궁금해. 나 세브란스 병원에 또 그때도 이제 귀 때문에 병원 가서 엄마는 이제 내 걱정돼서 같이 왔었는데 또 내가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같이 왔었는데 엄마가 나의 성정체성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신촌 길바닥에서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그냥 엄마 두고 그냥 가버릴게. 너무 미안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해. 그때 여보도 그렇게 어머니도 여보도 다 나 이렇게 방송 켜놓고 우는 사람들 보면은 지상이라고 그래. 여보 어머니랑 여보랑 이런 걸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때 암튼 신촌에서 소리 지르고 그냥 엄마 두고 소리 지르고 가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근데 엄마는 그때도 아마 나를 걱정해서 계속 전화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엄마 전화 일부러 안 받고 내가 아마 밖에 사는 내 하숙집으로 그냥 가버렸는데 그리고 자고 누나가 얘기해 줬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엄마 안 봤던 연락도 안 하고 막 그랬을 때 엄마가 막 자고 누나 통해서 막 알게 된 다른 막 부모님 찾아가서 막 얘기 들으러 가고 좀 엄마가 되게 많이 노력한 거를 막 들었는데 나 정작 사실 나는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들였지 엄마를 이해하거나 엄마를 위로하려고 노력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가스리님 슈퍼채팅 5,9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미안해 사랑해. 잘했다 사랑해. 잘했어. 엄마 내가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사랑받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래 어머니한테 많이 해. 사랑한다는 아 말씀. 부끄러워. 다 한 번 더 해 그럼 크게 해. 엄마 사랑해. 찜이 사랑 받아라 이거 해줘. 엄마 사랑받아. 아 이렇게 울게 될 줄 몰랐는데 누구야 아까 나한테 엄마한테 영상 편지 쓴 너무 사람 잘했다. 누구였지? 김기님이었지. 만원 감사합니다. 뭐야? 해요 소중한 사람들. Close all the